스트레스 DSR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출은 줄어들고 정부는 규제를 더 세게 조이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와 그 외 지역의 온도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규제 전 막차 심리로 매수세가 붙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 심화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정부는 전세 대출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죠. 이게 현실이 되면 시장은 한 번 더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상환 능력, 즉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구조죠. 그럼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해 더 보수적으로 한도를 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금리가 5%여도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인 6.5%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엔 스트레스 DSR이 100% 적용됩니다. 고정금리에는 적용되지 않고 혼합형과 주기형은 중간 비율로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3단계로 순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고 2단계는 2024년 9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주담대에 확대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3단계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금융권 신용대출, 대환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에 전면 적용되면서 시장 충격도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16%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2025-2026년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죠.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규제 전에 사두려는 막차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지방은 대부분 입주 포기와 미분양이 이미 늘고 있어서 DSR 규제가 본격화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로 돌아섰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한국은행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도 별도의 소득심사를 적용하라고 주문했죠. 그 중에서도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지가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전세대출은 그간 주거 안정 목적의 예외로 남아 있었지만 사실상 전세 수요를 키우고 매매가를 떠받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실수요 위축을 넘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전세대출 규제 여부가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핵심지는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타격이 커지며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계속 변하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누구에게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맞는지 차분히 판단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내일도 유용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